딜러분도 진짜 욕먹어 마땅하고요. 이렇게 젊은 친구한테 꼭 이렇게 온팡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야 속이 좀 편안했냐 이겁니다. 오늘 케이스는 중고차 리스로 엔트리카로 아반떼 같은 차량을 뽑을 때 유의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딜러분도 좀 이러지 않았으면 싶어서 오늘 케이스를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10만원 실행시켰는데 이자를 830만원 내야 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좀 너무한 거잖아요. 지금 상담을 하신 분도 일을 저지르기 전에 상담을 했었어야 한마디라도 좀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잘못된 중고차 리스 실행을 했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신 분께서는 27살, 28살 정도 되세요. 엔트리카로 아반떼로 구입을 하면서 중고차 리스로 실행을 시키셨어요. 2019년 5월이고 흰색의 1.6 가솔린의 더 뉴 아반떼 스마트 초이스 모델입니다. 처음 살 때 59,000km 타셨고 2022년 1월 달에 실행을 했는데 지금 한 65,000km 정도 탔습니다. 2019년 5월에 출고된 2020년식 더 뉴 아반떼를 2022년 1월에 실행을 시키면서 1,813만원을 주고 60개월로 매달 36만 9천원씩 보증금 없이 잔가 561만원으로 실행을 시켰어요. 36만 9천원? 저 정도면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도 소위 말하는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에요. 제가 말이 심하다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 반납전산서 보이세요? 불과 3개월 만에 1,372만원을 반납을 해야 하나캐피탈에서 받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답이 아니죠. 내가 인수해서 판매? 중고차로 그럼 시세가 얼마일까 봐야 되겠죠. 1,500에서 1,550 이 정도 받으면 맞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이분 정리하시려면 2,137만원이 필요해요. 637만원을 더 얹어줘야 리스사에 차량을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오는 거고 거기에 취등록세 다시 내야 되고 중고차로 다시 판매를 하려면 이전비하고 이런 거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한 800만원을 줘야 지금 중고차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과 3, 4개월 만에. 리스 승계로 하게 되면 중고차 시세는 미에서 원금, 등가로 본다. 중고차 시세 1,500은 미에서 원금 1,768만원. 그러면 268만원을 더 내줘야 승계를 할 수 있어요. 얘는 리스기 때문에 조건을 봐야 된다. 리스 이율을 봐야 된다. 이율이 13%. 1,813만원을 실행했는데 60개월 동안 내야 되는 이자 총액이 830만원이에요. 5년 동안에 매년 내야 되는 돈이 166만원. 이자로만. 34만 6,900원 중에서 거의 14만원이 이자입니다. 그래서 토탈 내가 내야 되는 돈이 2,600만원이 넘어가요. 뒤돌아보면 대학교 졸업했을 때 한 3가지 생각해요. 연애할 생각,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다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차를 탈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1년에 한 달에 연봉이 3천, 대기업 들어가서 5천, 7천, 어찌됐든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봐요. 한 달에 35만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3개월, 4개월 만에 안 되겠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 판단했겠어요? 요즘에 유가가 높으니까 한 번 넣으려면 기름값이 10만원인 거야. 그리고 35만원씩 내야지, 차세 내야지, 보험료 내야지, 그것만 있어요. 세차도 한 번 해야지, 주차비도 내야지. 거기다 여자친구까지 있으면 데이트하면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씩 하고 34만원이 아니란 이야기. 제가 볼 때는 100에서 150만원씩은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3, 4개월 지나니까 뜨거워라 하면서 차 정리해야 되겠네. 리스 승계로 하면 돈을 손해를 안 본다는데? 그래서 저한테 상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거 승계 안 돼요. 아예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분 승계하려면 얼마 내야 되느냐? 268만원에다가 남아있는 56개월간 이분이 이자 13.1%인데 반으로 나누고 보면 이자 중에 400만원 더 지원해줘야 돼요. 그러면 차를 넘겨주면서 리스 승계를 할 때 700만원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반납 승계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는 거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차값을 최소한 100만원 이상 더 줬어요. 차값을 안 알아봤다는 이야기예요. 딜러가 이야기를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주고 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더. 왜 비교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예요. 검증해봤어야죠. 34만 6천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야 되는 이자 총액이 얼마인지를 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할부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리스는 비용 처리 아무것도 안 하는 이렇게 직장인들은 고스란히 돈을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이자를. 세 번째는 딜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꼭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됐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80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에요. 충분히 그래 내가 생각 한번 잘못해서. 하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800만 원 대단히 정말 큰 돈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어찌 보면 기성세대에 대해서 불신하고 배신감 느끼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과연 중고차 사러 오겠어요? 당신 같으면 이 차 사시겠어요? 다 욕할 것 아닙니까? 이 딜러놈들 XX 이렇게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서 차에서 남기는 거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택도 없이 나중에 가가지고 리스 타시다가 이거 리스 승계하면 돈 한 푼도 안 내고서 그냥 손해 없이 넘길 수 있어요.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리스 승계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손해 안 본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누가 13.1%짜리를 누가 리스로 승계를 받습니까? 아무리 중고차 시세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젊은 청년은 그래도 비교해봤어야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차값도 비교해보고 이자율도 비교해보고 리스 견적도 비교해보고 그랬으면 이렇게 13.1%짜리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더 좋은 조건에 리스가 아니라 신한 마이카라든지 캐피탈에서 바로 정리하기 쉬운 다이렉트라든지 이런 거 하셨을 것 아닙니까? 딜러 배만 불리는 이런 걸 써야 되냐 이 이야기죠. 젊은 유저분들, 내가 이게 첫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중고차 리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는 것도 돈을 버는 길이에요. 내가 차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싸게 산다고 해서 진짜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팔아야 될 경우 잘 정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를 구매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차값을 알아보는 것, 구매 조건을 잘 알아보는 것, 좋은 딜러를 만나서 잘 비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선배 입장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저는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다 비딩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리스의 특성상 이렇게 아반떼나 가격이 낮은 차들은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차들은 많고 더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신한마이카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1금융 대출이거나 다이렉트로 낮은 저리의 금융상품으로 인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 승계로 받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장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안내를 드릴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리스 승계를 해드린다든지 이러기는 쉽지 않은 매물이라는 것이 저를 더 안타깝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초이스할 수 있는 국산 아반떼 2천만 원, 3천만 원대의 차들은 절대로 중고차 리스 하시면 나중에 가서 정리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 이야기 드리면서 엔트리카 첫 차로 절대로 중고차 리스 하지 말아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적어도 2번 실수하지 않도록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우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